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기훈입니다. 전력공학 4장이죠. 조상설비 및 전력 원선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에서 다뤘던 것들은 부하의 역률이 올랐을 때, 개선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었죠. 자, 그러면 부하 역률이 이번에는 떨어졌으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하의 역률이 증가하면 어떻게 했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하는 RL 부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에서 흐르는 유효 전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L 성분에 의해서 흐르는 무효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겠죠. 무효 전류. 자,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자,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이런 벡터적 합으로, 이게 바로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각 삼각형을 그리시는 연습을요, 계속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역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전류와 유효 전류 또는 우리가 이 전압을, 우리가 공급받는 전압을 0.2로 기준을 했을 때 이때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죠. 그래서 V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전체 전류와 전압과의 위상차를 우리는 세타다라고 해서 역률을 코사인 세타로 나타냈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L 성분, 부하의 L 성분에 의해서 이 무효 전류가 흐르고요. 이렇게 역률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무효 전류의 반대 방향인 C 성분, 우리는 흔히 조상 설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 무효 전류, C 성분에 의한 무효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지금 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류가 상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쇄가 돼서 이렇게 역률 개선 후의 전체 전류는요, 이런 식으로 작아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 부하의 역률이 커졌다라는 것은 전체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겠어요? 전체 전류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전류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점이 있냐? 첫 번째로 전압 강하가 감소하였죠. 우리가 전압 강하 E라고 하는 것은 3상에서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라고 정리를 했었죠. 이때 전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전압 강하도 떨어진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었고, 두 번째로 전력 손실 또한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전력 손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된다. 이 전력 손실 PL이다라고 하는 것은 3상에서 3I 제곱의 R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가 떨어지면은 전력 손실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 우리가 전기 요금도 우리가 역률을 개선함으로써 한전에서 혜택을 받는다. 전기요금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전기요금 증가, 전력손실 증가, 선로의 전압 강화 증가가 바로 역률이 증가했을 때와 반대로 역률이 오히려 감소했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게 되겠죠. 이때 유효 전력의 증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역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 어때요? 유효 전류는 항상 일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전력은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건드리는 거는 이 무효 전력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부하의 역률을 개선할 경우에 배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앞전 문제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죠.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은 전력 손실이
떨어지고요. 전압 강화도 떨어지고 또 전기요금도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효전력, 부하의 유효전력 P라고 하는 것이 이 부하에 공급해주는 P상전력, PA의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이때 이 P상전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에 공급해주고 있는 이 전력량이 일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역률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하를 실제 사용할 때 이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 이 유효 전력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공급받는 전력이 일정할 때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전력일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하의 전력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설비 용량, 이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더 증가가 된다. 내가 더 많은 부하를 사용할 수 있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선지는 모두 맞고요. 자, 4번 고조파 제거는요. 역률과 전혀 무관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안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3000kW 역률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변전소에서의 역률을 90%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지금 교재에 있는 공식을 필기 수준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용해도 맞추실 겁니다. 그런데 2차 실기 시험까지 가게 되면은요, 그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유효 전력과 그리고 무효 전력 그리고 피상 전력을 통한 이 직각 삼각형으로 반드시 풀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로 이 밑변, 이 직각 삼각형의 밑변이 유효 전력이었죠. 지금 문제에서 3000kW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이때가 얼마냐? 0.8이죠. 80%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이때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를 해서 이 직각 삼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겠다? 자, 어떻게 바꿔주겠다? 바로 자, 이렇게 유효 전력은 동일하게 3000kW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자 90%니까 0.9가 되도록 얼마만큼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자, 지금 이 무효 전력이죠.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무효 전력이다라고 했는데 이 길이를요. 유효 전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때 이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 주었죠. 자, 그러면 이 높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률 개선 전에는 무효 전력이 3000에다가 곱하기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래서 지금 코사인 세타가 0.8이겠고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 0.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더한 것이 항상 그 값이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루트를 씌워준 게 사인 세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 세타에 0.8을 넣어주게 되면은요, 그 값이 0.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0.8과 0.6은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암기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3000에 이 식을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냐? 지금 무효 전력이 225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는요, 우리가 무효 전력이니까 킬로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 역률을
개선하기 전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역류를 개선을 했어요. 우리가 90%까지 개선을 했을 때 이번에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무효 전력을 나타내게 되면은 자, 동일하게 유효 전력은 3000이고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0.9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 자,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0.9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요.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그러면 대략 그 값이 1453 단위는 동일하게 키로 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역류를 개선하면서 이 무효 전력이 지금 떨어졌어요. 자, 어떻게 떨어졌죠?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써 무효 전력이 상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2250에서 1453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둘을 뺀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50 마이너스 1453을 해주면 그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대략 8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이 단위가 킬로 볼티지 암페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전력의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산한 거는 무효 전력이니까 킬로 바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피상전력 안에 전력용 콘덴서는 어차피 무효 전력 성분밖에 없죠. 그래서 킬로 바라고 사용해도 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량은요. 기본적으로 피상 전력의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킬로 바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 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역률 0.8, 480kW 부하가 있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개선하고자 할 때 콘덴서의 용량을 220kVA로 설치하면 역률은 몇 %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자,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뭐다라고 했었죠? 바로 유효 전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직각삼각형에 있는 무효 전력, 다시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은요 전부 다 부하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변 지금 48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킬로와트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기존에 0.8이다 라고 주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높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률 개선 전의 높이니까 무효 전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냐? 우리가 유효 전력을 가지고 나타냈을 때 이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 주었었죠. 자, 그러면 480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가 0.8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는 0.6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사인 이렇게 그냥 사인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S의 제곱,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 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에 0.8을 넣어주게 되면은 사인 세타가 0.6이 나오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6을 넣어주었을 때 역률 개선 전 무효 전력이 36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위는 당연히 킬로바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지금 얼마만큼 설치했습니까? 전력용 콘덴서를 자 220짜리를 지금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이 무효 전력이 220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쇄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역률 개선 후의 무효 전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노란색 높이가 역률 개선 후에 무효 전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값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360에 220을 뺀 만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노란색은 140, 역률 개선 후에 무효 전력이 140kV, 다시 140kVA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률이 개선되었을 때 이때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주면 끝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자, P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이죠. PA분의 P가 되는데 자, 우리가 P상 전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지금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PA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480의 제곱 플러스 자, 무효 전력이 140으로 바뀌었어요. 140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바로 P상 전력이 되겠죠. 자, 유효 전력은 48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주시게 되면은 그 값이 0.96이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 역률이 0.96이 나오게 되겠고 자, 퍼센테지 백분율로 바꿔주게 되면은 96%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제5고조파 전류의 억제를 위해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의 값으로 적당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5고조파 전류에 억제한다라고 했으니까 3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고조파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고조파였는데 우리가 3상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전력용 콘덴서를 델타 결선으로 설치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이 3고조파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실제 외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상에서는 제5고조파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5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우리가 이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이렇게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했어요. 이때 이 삽입하는 이 리액터의 유도 리액턴스가 얼만큼 되는지, 즉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용량이 얼마였어요? 이 전력용 콘덴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언제 제5고조파 전류가 발생하는 5배의 주파수가 발생했을 때 용량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오메가 L이다라고 하고요. 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오메가 C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이때 언제 제5고조파 전류니까 주파수가 5배일 때 이때 시기 성립을 하는 그때 용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 L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5를 넘겼을 때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5가 여기가 아니죠. 분모에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가 분모에 5가 들어가야 되겠고 5를 넘기면 25분의 25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이게 지금 리액터의 용량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었어요. 이때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25분의 1만큼 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선정하게 되면 된다가 되겠죠. 자, 이때 이 25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4%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실제 이 4%를 사용하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약간의 여유를 두어서 5에서 6%의 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5에서 6% 정도가 되는 이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사용했을 때 제5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시험은요, 우리가 대부분 이 6%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6% 정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한류 리액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이 제한한다 였어요. 무엇을? 전류를 제한하는 리액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전류를 제한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전류, 큰 전류를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류? 바로 이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정전 용량 0.01 마이크로페로 퍼 킬로미터, 길이 173.2km, 성간전압 60kV, 주파수 60Hz인 3상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공식에 대입해도 풀 수가 있는데 자, 공식이 아니어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삼상 송전선로니까 이런 식으로 자, 삼상 이렇게 세 가닥, 이렇게 세 개의 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주어진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단순히 정전 용량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정전 용량이 뭐다라고 했어요? 바로 전체 작용 정전 용량 C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상에서의 작용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대지 정전 용량에 그리고 각 상호 정전 용량 이것 중에 우리가 한 상분에 대해서만 다룬다라고 했어요. 그때 한 상에 대한 상호 정전 용량이 얼마가 되었냐? 우리가 삼상에서는 3cm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C가 지금 0.01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한 상당 지금 이렇게 전선과 대지 사이에 지금 정전 용량이 이런 식으로 자,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작용 정전 용량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충전 전류를 구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여라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그럼 보면은 지금 삼상이 대지에 모두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 대지라는 하나의 접속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 선로가 어때요? Y 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선로를요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 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런 식으로 작용 정전 용량을 하나의 대지라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Y결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선간 전압이 60kV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의 전압이 60k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이 충전 전류 I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IC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어요? 지금이 정전 용량, 지금 이 C에 걸리는 상전압과 그리고 지금 이 정전 용량의 용량성 리액턴스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이 지금 C다라고 한다면 자,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충전 전류 IC는요. 우리가 X분의 V였죠. 그러면 오메가 C분의 1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 전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메가 다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오메가 C의 2다라고 해볼게요. 자, 오메가 C의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 이 C가 지금 문제처럼 킬로미터당 정전 용량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뒤에다가 뭘 고려했습니까? 길이 L을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IC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에 지금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자, 지금 E는 상전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선간전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60에 지금 곱하기 10의 3승을 우리가 상전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E였고요. 곱하기 이제 C를 대입해 줘야 하는데 C가 지금 0.01이었습니다. 0.01에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우리가 10에 마이너스 6제곱을 해주면 되겠고 지금 이거는 킬로미터당 정전 용량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길이인 173.2를 고려해 주시면 끝이 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 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바로 지금 22.6 암페어가
충전 전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단순히 암기를 해서 대입만 해줘도 되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히 선로를 파악해서 이 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은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동기조상기 A와 전력용 콘덴서 B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동기조상기다라고 하는 것이 전력공학에서 출제가 되면은요, 항상 전력용 콘덴서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통해서 정리를 했었죠. 1번부터 보면은 시충전은 동기조상기가 불가능하고 전력용 콘덴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틀린 선지가 되겠죠. 우리가 시충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변압기를 새로 설치했을 때 전압을 가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때 동기조상기는 가능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요, 동기조상기가 더 크고요, 전력용 콘덴서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렸고, 그 다음 3번 무효 전력 조정 같은 경우는 동기조상기는 우리가 V곡선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자 전류를 조정함으로써, 여자 전류를 조정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전력용 콘덴서는 한번 설치하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조상기가 연속적, 전력용 콘덴서가 단계적 또는 계단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무효전력은요, 우리가 동기조상기는 L, C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진상용이다라고 했고요.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상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하가 RL 부하이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진상분을 보상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바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이 직렬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하는 역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는 전력용 콘덴서는요, 주 목적이 역류를 개선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부하와 직렬로 연결되는 이 직렬 콘덴서는요, 그 주 목적이 전압 강화 감소였습니다. 우리가 선로에 있는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을 상쇄시킴으로써 전압 강화를 낮춰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선로에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덕턴스 성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부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전압 강화, 이 선로에 있는 R과 L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직렬 콘덴서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L에 의해 존재하는 우리가 용량성, 다시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 직렬 콘덴서에 있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전압 강화를 떨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상쇄시키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이 계통에서 리액턴스 성분이 줄어든 거니까 역률이 개선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역률을 따질 때는 이 부하에 존재하는 이 L 성분을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전체 역류를 나타냈을 때 이 선로에 있는 리액턴스를 없앤 것이 결국 이 부하의 역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하의 L 성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써 역률을 개선했지, 이 직렬 콘덴서의 역할은 역률 개선보다는 주목적이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가 바로 주 목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주시면은요, 3번 송전단의 역률을 개선한다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만을 암기해서 그 외의 거는 전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송전단에 역률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손실, 마지막으로 자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을 우리는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정답 4번 과도 극한 전력 또는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구할 수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수전단 전력원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전력계통에서 조상 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조상 설비가 없다라고 합니다. 조상 설비가 결국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어떠한 것이 없다라는 거겠죠. 즉, 이 QR이다라고 하는 것이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자, PR의 제곱에 QR이 0이 되었으니까 400의 제곱이 되겠고 이것이 무엇이 되냐? 지금 우리가 25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500의 제곱이 돼서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식을 성립하기 위한 이 부하 전력, 이 PR은 얼마가 되냐? 바로 300이 되겠죠. 300의 제곱 더하기 400의 제곱이 곧 500의 제곱이 되니까 정답은 3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직선 OL은 지상 역률 코사인 세타인 부하 직선을 나타낸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력 원선도, 이 수전단 전력 원선도의 중심점이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C점을 기준으로 실제 전력 원선도가 이러한 원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전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전단 전력 원선도의 원상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부하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실제 원선도와 부하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수전단 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선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A점은요, 이론상의 극한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을요, 바로 유효 전력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무효 전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로축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지상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RL 부하, 지상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가 지상, 마이너스가 진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A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지금 이곳인데 이 A점을 보면은 유효 전력이 지금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극한 유효 전력이 최대인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다음 2번 B점은요. 부하 역률이 1일 때의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B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인데 지금 유효 전력은 존재하지만 무효분이 0이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률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수전 전력은요, 이 원선도, 이 원상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무효분을 공급해 주어야 되겠죠. 이때는요, 우리가 지상분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로 리액터를 설치해 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 G점은요, 전압 조정을 위하여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G점은 이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원상에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효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대신 이때는 이 지상분을 상쇄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 주면 된다. 라는 것까지 유추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4번은 틀렸어요. 자, F점은 전력이 0이므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F점을 보시면 지금 전력, 유효 전력은 0이지만 지금 무효 전력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률 조정이 필요 없다? 자,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 우리가 원점에서 우리가 이 F점, 이 원상에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효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뭐예요? 역률 조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다. 부하 직선을 참고하여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을 묻고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하 직선과 전력 원선도가 만나는 바로 이 점이 따로 우리가 조상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이 바로 수전단 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부하 전력을 묻고 있어요. 부하 전력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유효 전력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 수전단 전력인 지점에서의 유효 전력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 전력은 100이고 무효 전력은 50일 때 이때가 바로 수전단 전력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부하 전력은 100kW일 때가 바로 정답은 3번일 때 이때가 바로 정전압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력공학 4장이죠. 조상 설비와 이 전력 원선도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수록된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된 문제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